자, 우리 선생님이 사설 시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하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주겠다라고 했었고요. 우리 사설 시조 5편 시험 보시기 전에 조금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작품은 개를 연암의나 기르되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내용 해석부터 한번 해봅시다. 개를 연암의나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초장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개를 연하문이나 기르되 연하문이라고 하는 것은 10마리 남짓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10마리 남짓, 10마리에서 왔다 갔다 하게 기르되 요 개같이 얄미우랴. 그러니까 초장에서의 중심 내용은 뭐냐면 나는 이 개가 제일 얄미워요 라고 하는 거야. 개가 제일 얄밉대.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이 개가 왜 얄미운지 있어야 되겠지. 그럼 왜 얄미운가 하는 설명은 중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중장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미운님 오면은, 자, 미운이라는 것은 미운이잖아, 그치? 미운님이 오면은, 즉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님이 오면은 꼬리를 회회 치며 뛰락 나리뛰락 반겨서 내닫고. 자,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님이 왔어. 그런데 그런 님이 올 때면 꼬리를 회회 친대요. 자, 꼬리를 회회 친다, 살랑살랑 꼬리를 친다 해서 꼬리를 치는 모습이잖아. 그렇지? 모습이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른다? 의태어라고 부르는 거죠. 꼬리를 회회 치면서 뛰락 나리뛰락. 그러니까 위로 뛰었다가 밑으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반겨서 내닫고 반겨서 막 달려가요. 반가워서 달려간다라는 얘기지. 그런데 반대로 고운님 오면은, 자, 고운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뭐 하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사람. 즉 화자가 좋아하는 사람, 화자가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화자가 사랑하는 고운님이 오면은 뒷발을 버동버동. 자, 버동버동 한다 역시 마찬가지로 무슨 의태어겠죠. 네, 버동버동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의태어입니다. 뒷발을 버동버동 하면서 물으락 나으락. 물으락이라는 것은 물러갔다. 뒤로 물러갔다. 나으락 나아갔다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물러갔다 나아갔다 하면서 캉캉 짖어서. 캉캉이라고 하는 것은 개가 짖는 소리잖아요. 소리니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부르지? 그렇죠. 의성어라고 하죠. 의성어예요. 캉캉 짖어서, 짖어서라는 말의 뜻은 짖어서라는 뜻이죠. 캉캉 짖어서, 캉캉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누구를 돌아가게 해? 님을 돌아가게 하는 거죠. 결국 중장에서 중심 내용은요. 이 개의 행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느냐. 이 개는 미운 사람이 오면은 반갑게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반가워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 막 캉캉 짖으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 물러가게 한다라는 얘기지. 결국 이 개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오지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개가 제일 얄미워.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쉰 밥이 그릇그릇 난들. 아무리 쉬어 터진 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너 먹일 줄이 이시랴. 너는 개잖아. 그치? 이 개를 먹일 줄이 이시랴 있겠느냐?
바꿔 말하면 너를 절대 먹이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쓸모없는 내가 먹고 버리는 그러한 음식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는 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밑에 있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화자는 누굴까요? 이 화자는 당연히 임을 기다리는 임을 기다리는 아마도 여인이겠죠. 임을 기다리는 여인입니다. 자, 시적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오지 않는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 임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지 않는 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화자의 정서와 태도라고 하는 거를 우리 조금 중요하게 한번 봐볼게요. 자, 화자는요, 지금 임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임이 나에게 와주지 않아요. 와주지 않으니까 임이 밉겠지. 미워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뭐야? 원망인 겁니다.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인 거지. 자, 그런데 이 작품의 표면에서는요, 임에 대한 원망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를 원망해? 걔를 원망하고 있죠. 왜? 임이 오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라는 생각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고운님을 내쫓는 누구에 대한? 걔에 대한 원망이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님을 내쫓는 걔에다가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거죠. 걔 너 때문에 님이 오지 않는 거야 라고 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봐봐. 아무리 걔가 무섭게 한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사랑하면 님이 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임이 오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적인 속마음으로는 누구를 원망하고 싶은 것이냐? 임을 원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왜 마음속으로 굉장히 속상한 일이 생겼을 때 괜히 화풀이를 다른 데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면은 조금 더, 편할 겁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표현상 특징으로 한번 가봅시다. 표현상 특징은요, 개의 행동을 실감나게 묘사한대요. 그런데 뭐를 통해서? 의태어와 의성어를 활용해서 개의 행동을 실감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지 않는 누구에 대한? 임에 대한.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을 누구에게로 옮겨갔어요? 개에게로 옮겨갔죠. 그래서 개에 대한 미움을이 아니라 미움으로라고 해야 되겠죠. 개에 대한 미움으로 옮겨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해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런 개를 원망하는 이 화자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약간의 웃음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해학적인 겁니다. 자, 결국 주제는 오지 않는 임에 대한 원망과 어떤 마음이겠어? 그리운 마음이겠죠. 자, 우리가 이 칸에 괄호 넣기는 이미 수업 시간에 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맥락에서 사실 여러분도 이해만 하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작품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두 번째 작품은 귓돌이 저 귓돌이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자, 우리 끊어읽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요. 자, 우리 띄어쓰기를 한번 해볼게. 요거를 자, 원문을 살펴보면요. 귓돌이 저 귓돌이. 자, 귓돌이 띄고 저 귓돌이 띄고 애여쁘다 저 귓돌이 이렇게 띄어서 원래는 쓰여졌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 끊어읽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음보의 율격에 맞춰서 귓돌이, 저 귓돌이, 애여쁘다, 저 귓돌이 이렇게 끊어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귓돌이라고 하는 것은 뭐야? 귀뚜라미지. 귀뚜라미, 저 귀뚜라미. 자, 얘들아, 귀뚜라미가 귀뚤귀뚤 울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계절적 배경도 한번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절적 배경은 당연히 귀뚜라미가 울고 있으니까 가을이겠지. 자, 가을인데요. 귀돌이, 저 귀돌이. 애여쁘다, 저 귀돌이. 자, 애여쁘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애여쁘다라는 말의 뜻은 옛말 그대로 표현을 하면 어여쁘답니다. 그런데 어여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예쁘다의 의미가 아니라 뭘로 해석이 된다? 불쌍하다. 자, 이 사람 귓돌이가 울고 있는 소리를 귀뚤귀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귀뚜라미가 어떻다고 느껴? 불쌍하다고 느낀대요. 귀뚜라미가 왜 불쌍할까요? 귀뚜라미가 왜 불쌍할까 생각을 해보자. 어윈 귓돌이 지는 달 새는 밤에 자, 어떤 귀뚜리인지, 어떤 귀뚜라미인지 지는 달이 지고 있어요. 달이 지고 있고 새는 밤이 새기 시작합니다. 즉 밤이 아주 깊어간다라는 얘기죠. 달이 지고 밤이 셀 때에 그런 밤에 긴 소리, 작은 소리. 자, 긴 소리, 작은 소리. 작은 소리는 말 그대로 짧은 소리잖아. 짧은 소리. 얘들아, 소리네. 귀뚤귀뚤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무슨적 심상이겠어요? 청각적인 심상이겠지. 귀뚜라미가 우는 울음소리를 이 화자가 듣고 있는 겁니다. 들으면서 생각하는 거지. 절절히 슬픈 소리. 절절히라는 말의 뜻은 마디마디라고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디마디 슬픈 소리예요. 즉 화자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냐? 자, 여기에서 화자가 생각하고 있는 내용은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가 뭐하다라고 생각을 해? 슬프다라고 생각을 해요. 슬픈 소리예요. 자, 귀뚜라미가 슬퍼서 슬프게 울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귀뚜라미가 지금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야? 귀뚜라미가 어때 하고 있다? 슬퍼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귀뚜라미가 슬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들아, 귀뚜라미는 지금 사실은 그냥 귀뚜라미 울음소리를 내는 것뿐이지. 정말로 슬플까요? 그거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는 귀뚜라미의 마음속을 알 수가 없잖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런데 귀뚜라미가 슬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이야? 화자의 생각이잖아요. 화자가 자기가 슬프단 말이야. 자기가 슬프니까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저 귀뚜라미도 슬퍼서 우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자, 우리 많이 배웠죠? 많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귀뚜라미가 슬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화자의 뭐가? 감정이 귀뚜라미에게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부른다? 감정이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면서 그 귀뚜라미가 슬픈 소리를
제 혼자 울어서, 자기 혼자서 울어서, 자기 혼자 울어. 자, 귀뚜라미가 혼자 운대. 혼자 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귀뚜라미도 어떤 처지야? 외로운 처지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건 바꿔 말하면 누가 지금 외로운 처지야? 화자가 외로운 처지인 거예요. 그럼 왜 외로울까? 이미 없어서 외로운 거겠지. 자, 제 혼자 울면서 사창 여웬잠을. 자, 사창이라는 말의 뜻은요. 사창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여인이 기거하는 방, 여인의 방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이 화자가 누구다? 여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화자가 여성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단어가 사창이라는 뜻입니다. 사창의 여웬잠을, 여웬잠이라고 하는 것은 옅은 잠이에요. 옅은 잠, 얕은 잠. 옅은 잠을 살뜰히도 깨우는구나. 알뜰하게도 깨우는구나. 살뜰하게도 깨우는구나. 즉, 이 중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귀뚜라미가 슬픈 울음을 울어요. 귀뚜라미의 슬픈 울음소리 때문에 뭐를 이루지 못한다? 잠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잠을 이루지 못해요. 얘들아, 이렇게 잠을 이루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되는 한자 성어 있죠. 바로 뭐예요? 전전반측이라고 하는 한자 성어가 나오는 겁니다. 전전반측. 내가 귀뚜라미 울음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있어요 하는 거지.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해야지. 화자가 정말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화자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님을 향한 그리운 마음, 임에 대한 그리움, 그런 것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겠죠. 자, 그러니까 화자가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두어라. 자, 두어라 종장의 첫 글자가 세 글자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바로 뭐의 영향 때문이다? 향가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 우리 이미 배웠어요. 자, 제 비록 미물이나. 자, 제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귀뚜라미가 비록 미물이지만 미물이라는 원래의 단어 뜻은요. 아주 보잘것없는 사물이라는 뜻입니다. 보잘것없는 생명체, 보잘것없는 사물이지만 무인동방에, 자, 무인동방이라는 한자어가 나왔습니다. 무인동방이라는 말의 뜻은 바꿔 말하면 유사한 뜻으로 뭐가 있느냐? 독수공방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독수공방. 즉, 남편이 없이 홀로 외롭게 지내는 여인을 일컬을 때 무인동방이라고 하는 거죠. 즉, 남편 없이 홀로 있는, 남편이 없이 여인이 홀로 지내는 처지. 이거를 독수공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독수공방, 무인동방에 내 뜻 알리는, 내 뜻은 바꿔 말하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지. 내 마음을 알리라고 하는 것은 요거 선생님 설명했어요. 알리라는 말의 뜻은 알 사람은 누구뿐인가 하노라
저뿐인가 하노라. 여기에 저는 바꿔 말하면 누구만 내 마음을 알아줘? 귀뚜라미만 내 마음을 알아줘요. 남편 없이, 즉 사랑하는 님이 없이 홀로 지내는 이 외로운 마음을 알아주는 것은 누구만 알아준다? 귀뚜라미만 알아줍니다. 얘들아, 우리 알고 있는 한자성어 나와야 되겠죠? 종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결국 귀뚜라미가 화자의 처지와 화자의 마음을 누구만 알아준다? 귀뚜라미가 이해한다라는 얘기죠. 귀뚜라미만 알아준다. 이해해준다는 얘기죠. 우리 여기서 한자성어 하나 나와야 됩니다. 얘는 내 처지를 잘 알아줘요. 우리 중간고사 때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지. 뭐라 그래요? 동병상련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는요, 가을밤 귀뚜라미의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홀로 외롭게 지내는 화자가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 뭐밖에 없다? 귀뚜라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의미 없는 외로운 마음, 외로움임에 대한 그리움, 이런 것을 역시 마찬가지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개를 연화문이나 기르되와 사실 내용상으로는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화자는 독수공방하면서 임을 그리워하는 여인입니다. 자, 그러면 시적 상황은 위의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독수공방하며 임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서와 태도 한번 살펴봅시다. 정서는 누구를 만나고 싶은? 그렇지, 임을 만나고 싶은 애절한 어떤 마음, 그리움이 드러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움이 드러납니다. 자, 그 다음에 표현상 특징 살펴볼게요. 이런 표현상 특징은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죠. 표현상 특징은 잘 알아둬야 합니다. 표현상 특징 잘 기억합시다. 자, 임과 이별한 누구의? 네, 여인의 외로움을 객관적 대상인 뭐에 의탁하여? 귀뚜라미에 의탁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귀뚜라미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이 이입된 뭐라고 생각하면 되느냐?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까도 말했듯이 감정이입에 의한 단어적 표현을 통해서 임을 향한 그리움으로 잠 못 들고 뭐하는 전전만칙하는 화자의 심정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이거는 중장의 내용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슬프게 우는 귀뚜라미의 소리를 무슨적 이미지로? 청각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긴 소리, 작은 소리. 긴 소리, 작은 소리, 절절히 슬픈 소리.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거보다는 긴 소리, 작은 소리 요 부분에서 무슨 법 나와요? 대꾸법 나오죠. 대꾸법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소리, 귓돌이 계속해서 어떻게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복법을 사용하여서 임을 그리워하는 화자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의 주제는 오지 않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에요? 임에 대한 그리움인 거죠.
자, 문학사적 의의는요, 귀뚜라미의 울음을 자신의 애절한 심정과 동일시하고 있으며 전전반측하며 귀뚜라미에게 무엇을 느끼는, 그치? 동병선련을 느끼는 화자의 정서를 잘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